아니 근데 현우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효준이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라던데? 아, 저 몰랐어. 아예 몰랐어? 진짜 신기하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야? 아 그건 아니고? 아 같은 반 친구도 아니고? 또 신기하네. 아름중 애들이 금요일 8시에도 듣는데 또 하필 여기 또 들어왔네. 여기 뭐지? 응. 많이 그거지 학원 쪽으로 많이 아는 애들 많이 아는 애들 많이 온다고? 다. 영어도 한 3명 아 진짜? 오 시험 시즌이라서 그런가 보다. 다른 애들도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아무튼 그 현우한테 잠깐 얘기했듯이 효준이하고는 운문 파트를 거의 끝내서 현우는 일단 내일 6시에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하고 너희 시험 범위가 1단원은 다 들어가는 것 같던데 맞아? 얘기 아직 안 해주셨어? 근데 이제 하일이가 앞에 나눠준 거 보니까 지필평가 범위에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너희가 뭐 더 수업 시간에 더 나간 거 있잖아. 후라이꾼 말고 더 나간 거 있어? 아니 그 진도는 책진도 아직도 안 나갔지. 근데 우리 책진도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음무는 일단은 소나기론을 나가볼까 해. 어쨌든 1단원에 있는 소설 작품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아마 그래도 이번 주 말쯤에는 확실히 알려주셔야 될 텐데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여기 이번에도 내 얼굴이 박혀있는 요거가 있는데 여기는 작품의 어떤 개관이나 요점 정리 같은 것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추가 문제야. 추가 문제 풀어오면 되는데 선생님이랑은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문제 풀고 넘어가고 그때그때 문제 풀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숙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알았지? 평가 문제집은 30페이지 때부터 나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본문은 32페이지 나와 있어, 얘들아. 일단 소나기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어? 진짜? 이미 안 해? 그럼 줄거리를? 얼추 안 해? 그럼 효준이는 어때? 소설 말고 영어로 본 거야. 영화로 본 적 있어? 오, 그럼 너네 얼마 전에 아이유랑 박보검이 그 KBS 무대 나와서 노래 부른 거 들어봤어? 불립새 따다가 엮었어요 하는 막 그 100만 뷰 나온 거 있거든? 그게 사실 폭삭수가수다 드라마 내용은 아니고 사실 원작이 소나기거든.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읽어보고. 자, 그러면 얘들아 소설의 시점부터 보도록 할까? 효준이랑 몇 번 했었고 소설의 시점을 바탕으로 이 소설은 어떤 시점을 취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자가 나가 등장해. 그럼 몇 인칭? 1인칭. 맞아. 서술자가 나면 일단 1인칭이야. 1인칭. 근데 걔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1인칭? 그렇지. 주인공 시점. 자, 나라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서술자로 등장을 하는데 얘가 주인공은 아니고 사건의 진주인공 따로 있어. 얘는 관찰하는 입장이야.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 자, 이번에는 소설의 서술자가 나가 아니야. 이건 작품 속 등장인물이 소설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고 나가 아닌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 거면 작품 밖의 누군가겠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소설을 전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너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 3인칭이거든? 3인칭이야. 3인칭인데 소설 속에 그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속내,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슨 마음인지를 다 알아. 그러면 3인칭 맞아. 전지 맞아. 전지적 작가시죠. 이거 효준이가 자꾸 헷갈려했던 거잖아. 그치? 전지가 뭐냐면 전부를 알지. 전부를 알다라는 거야. 전지전능한 신 했을 때 전지야. 그리고
3인칭인데 시크하게 그 어떤 사건의 전말이라던가 인물의 심리 이건 아니고 그냥 사건이나 대사나 요 정도만 알려주면 3인칭인데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거든? 그럼 지금 소설 앞부분 보고 어떤 시점인지 한번 볼까?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마자 곧 윤초신의 증소녀라는 걸 알 수 있었대. 소녀는 이제 개울에다가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대. 자, 쭉 넘어가서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했고, 근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아예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물장난을 하고 있었대. 이때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대.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까지 하면 얘들아, 여기 소녀는 이랬다, 소녀는 이랬다. 야, 그럼 서술자가 나야? 아니지. 그럼 일단 3인칭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무슨 생각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드러나니? 아니요. 아직 좀 애매하니? 소녀는 아, 제가 윤초신의 증손녀라는구나를 알고 있었고, 아, 소녀가 비킬 때까지 앉아 있어야겠다 라고 했어. 이건 속내라고 볼 수 없을까? 그냥 만약에 3인칭 관찰자였어. 그러면 소녀는 이랬다, 소녀는 뭐 그냥 징검다리 한 건데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겠어? 일단은 여긴 전반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이 드러나거든? 근데 이 소설의 백미가 뭐냐면, 아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원래는 전지적 작가가 대부분 나오는데 뒷부분이 되게 뭔가 결말이 좀 객관적인 느낌으로 서술이 되면서 오히려 비극성이 막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아무튼 간에 소설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자.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으로 나오는 그런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있단 말이지.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 등장인물은 소년과 소녀야. 너 얘네 몇 살인지 알아? 맞아. 초등학교 5학년이야. 12살짜리야. 얘네들이 뭘 알겠냐마는 하고 너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나름 풋풋하고 절절한 사랑을 하거든? 대충 결말 알지? 자, 이제 볼게. 가부분은 크게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 행동, 소설에서 중요한 건 어떤 서술, 등장인물의 행동, 이게 얘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를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벌써 며칠째 소녀는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저기 끝부분에서 하다가 오늘은 아예 징검다리 한 건데 앉아버려서 했대. 왜 그런 걸까? 너희 줄거리 아니까 대충 눈치채지 않아? 왜 그런 걸까? 소년을 만나는. 맞아. 소년 관심 끌고 싶어서 인 거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제 곧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체크해서 소녀가 소년에게 어떤 관심을 끌려고 라고 체크해주면 좋아. 현우는 문제를 다 풀었구나. 괜찮아? 다 했어? 그렇다면 그 밑에 소녀는 가야 되잖아. 근데 야, 너 좀 비켜줄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울뚝에 앉아가지고 소녀가 비킬 때까지 기다린대. 어때? 얘 성격 어떤 거 같아? 뭐 굉장히 소극적이지. 그럼 이 부분도 나름 대비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 얘는 소년에 관심 끌려고 애초에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비교적 소년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편인 거고,
이 남자애는 언제 비키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어. 소녀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성격이 대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대.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묘사를 한번 볼까요? 이 소녀는 말이야,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대. 자, 봐봐. 내가 소녀를 이렇게 단발머리고 되게 하얀 얼굴이고 뭔가 이렇게 예쁘장한 애인 것 같아. 이렇게 스웨터를 이렇게 입고 있었대. 그리고 이 팔을 걷어올린 이 소매가 굉장히 하얗단 말이야. 이럴 때 이 소설이 1953년에 발표됐던 소설이란 말이야. 이때 웬만한 사람들 뭐 니트, 스웨터 뭐 이런 거 입었겠니? 약간 도시 느낌이 좀 폴폴 나지. 그리고 너희 폭삭소가수다 혹시 봤어? 이제 거기 등장하는 그 인물이 아이유랑 박보검이 그 제주도 어촌 사람인데 보통 시골 사람들은 바깥에 일도 하고 태양볕이 막 맞아가지고 피부가 까맣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유랑 박보검도 되게 까맣게 분장을 하고 나오거든? 근데 얘는 되게 흰살이래, 흰살. 그럼 딱 봐도 어디 사람이야? 도시 사람이지. 그래서 스웨터부터 해서 어떤 흰 손목 이런 부분은 얘가 도시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야. 자, 계속 볼까? 이제 여기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 세수를 하니까 막 물속을 막반이 들여다보고 갑자기 물을 움켜내고 소녀는 이제 계속 물만 움켜쥐는데 허탕이고 아무튼 간에 계속 이러면서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인 것 같아. 여기 왜 그런 거야? 저 소년, 남자애가 언제쯤 나한테 말을 걸어주려나, 언제쯤 나한테 관심 가져주려나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존중하며 버티기, 존버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행동이라는 거 충분히 알겠어? 그럼 여기 필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 좋아. 다음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대. 하얀 조약돌이었대. 자, 여기 조약돌이 앞으로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거든? 이 조약돌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야, 얘들아. 잘 체크를 해도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럼 이때 그 소녀가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가면서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을 휙 하고 던졌대. 소녀는 저도 모르게 빨떡 하고 일어났대. 여기 중요한 소재. 조약돌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바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바보가 무슨 의미일까? 진짜 공부를 못하는 바보 이런 의미일까? 아니야. 왜 바보라고 했을까? 서운해서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애한테 그런 서러움, 뭐 서운함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조약돌은 관련해서 어떤 의미일까?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조약돌은 일단 상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이겠지. 하면서 이제 소년이 있는데 이 바보! 라고 하는 건 서운한 표시겠지. 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면서 소녀가 막 달린데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대.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가을꽃뿐. 자, 이 소설의 배경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일단은 공간은 농촌일 거야. 소년이 원래 살고 있던 농촌에 도시 여자인 소녀가 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배경을 따져보자면 얘는 일단 농촌이란 말이야. 자, 농촌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가 여기 이미 여러 번 등장해. 예를 들면 개울가 같은 거.
징검다리 같은 거. 도시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개울가라든지 뭐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 중에 하나일 거고, 자,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했을 때 갈밭은 갈대밭이거든? 갈대는 주로 언제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가을? 맞아, 가을이야, 가을. 그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에 빛나는 가을꽃뿐이라고 했었잖아. 시간적 배경은 가을이야. 갈밭이라든지 아니면 가을 햇살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여기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다 됐어? 자, 이제 막 갈대밭 사이길로 들어왔어. 이제 소녀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부분 볼래? 이제 저쯤 갈대밭 사이로 소녀가 나타나겠지?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대.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대. 발돋움을 했대.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대. 자, 갈대밭 사이로 숨어든 소녀는 어떻게 됐어? 발돋움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너희 뭔가 관심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까치발 해가지고 볼 필요 없겠지. 언제 나오나 보고 싶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발돋움을 하는 거잖아. 발돋움은 이제 조약돌이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이었다면 발돋움은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이겠지? 드디어 우리 소녀가 나타났어. 품에는 갈대꽃을 한아름 이렇게 안고 천천히 나타났대. 자,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여기 머리에서 반짝반짝 거렸대.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지나가는 것만 같았대. 이건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소녀가 갈꽃을 이만큼 꺾었으니까 소녀의 작은 몸집이 이제 갈꽃에 가려져서 이렇게 걸으니까 뭔가 갈꽃이 걷는 것 같았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소년의 시각에서 소녀가 진짜 갈꽃처럼 뭔가 예쁘고 그런 의미니까 갈꽃이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괜찮아?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 확실한 표현법은 이 두 번째.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대.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바라보았대. 물기가 걷혀 있었대. 자, 여기 볼까요?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갈꽃이 진짜 갈대밭 그 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여기서는 이 소녀를 갈꽃에 비유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소녀는 이 갈꽃이, 자, 그러면 이거는 소녀를 비유한 거라 그랬잖아. 직유법이게 은유법이게? 맞아. 일단 처럼 가치가 나와 있지 않지. 효준이랑은 이미 여러 번 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왠지 현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은유법이랑 상징법이랑 은근 헷갈리기 쉽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거는 봐봐. 조약돌은 관심을 상징의 의미다? 근데 갈꽃은 소녀를 비유의 의미래. 자, 봐봐. 조약돌이 여기서, 조약돌부터 해볼게 일단. 조약돌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원관념. 다시. 자,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소녀의 관심을 원래 얘기하고 싶었어? 조약돌을 원래 얘기하고 싶었어?
관심. 그치?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원관념 쪽에 가깝고 조약돌은 보조관념 쪽에 가깝단 말이지. 즉 상징은 원관념이 숨어있지. 오케이? 지규법은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둘 다 드러날 때도 많지만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소녀가 원관념이지 얘들아. 맞아? 원관념이 똑같이 생략되어 있잖아. 이러면 은유랑 상징이랑 이제 뭔가 구별하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상징은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효준아?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맞아. 상징의 키포인트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키포인트야. 그리고 상징은 여러 가지 원관념을 감을 수 있거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조약돌은 이제 소녀의 관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 근데 은유법, 특히 이제 비유법은 대부분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거로 나타내고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랑 1대1 관계란 말이야. 즉 봐봐. 갈 꽃은 소녀 말고 다른 거 의미하는 거 있어? 없지. 1대1이지. 그리고 소녀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빗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녀라는 원관념을 숨긴 비유법이고 은유법이구나, 상징이 아니구나 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자,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바라봤는데 얘가 물 속에서 건진 건데 그새 물기가 거쳐 있었대. 이건 뭐야? 물기가 마를 때까지 한참 지켜본 거지. 이해됐어? 너희 이 정도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뭐 다음이 상징하는 것,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물기가 거쳐 있었다. 이건 뭐냐? 시간이 많이 흐름. 얘가 오랫동안 기다림. 이런 류의 해석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어떤 그 시작 부분이야. 뭔가 어그로를 끈다고 해야 되나요? 발단 부분이야. 그 다음부터 뭔가 사건이 점점점 일어나는 부분을 전개라고 하지. 전개 부분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자, 봐봐. 다음 날부터 이 남자애는 너 더 늦게 개울 거로 나왔대.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대. 자, 이때 뭐라고 했어? 다행이었다 라고 했잖아. 얘는 그럼 뭐야? 늦게 나온 건 일부러 늦게 나온 거지. 늦잠 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늦게는 여기서는 뭐야? 일부러야. 왜? 누구 안 보고 싶어서. 소녀를 마주치기 싫어서 의 의도인 거야.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대. 뭔가 소녀를 못 보는 동안 점점점 허전함이 자리 잡았대. 그러면서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대. 자, 이때 두 번째 의미 나올 수 있겠지. 뭔가 소녀를 못 보니까 계속 허전했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약돌이 쭈물쭈물 거렸대. 이건 뭐야? 소년이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그치, 소녀에 대한 뭘까? 보고 싶은데? 그리움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뒷장으로 넘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좀 귀엽지 않아, 여기? 소녀가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속에 손을 잠그고 세수를 하고 물속에 들여다보았대. 이거 뭐 하는 거야? 원래 누가 하던 거야? 맞아, 소녀가 하던 건데 얘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이거 무엇이 반영될 걸까? 맞아, 그리움이 반영된 행동이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움 정도 써주면 돼. 자, 이 물속을 들여다봤는데 얘는 검게 탄 얼굴이 싫었대. 얘는 딱 봐도 농촌 앤 거야.
이 여자애는 흰 손목, 흰 피부를 지니고 있는데 아 나는 되게 시골 촌놈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뭐 싫다라고 했겠지? 괜찮을까요? 자, 계속 두 손으로 얼굴을 움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어머나 소녀가 건너고 있었던 거야.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를 따라하던 그걸 다 엿보고 있으니까 얘가 되게 안 그래도 수줍음이 많은 애잖아. 수치스러운 거지. 그래서 막 달리기 시작했대. 달리다가 삐끗해가지고 한 발을 물에 빠뜨렸어. 그러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더 달렸대. 왜? 더 부끄러워서, 더 당황스러워서, 더 쪽팔려서인 거겠지? 자,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 더 달렸어. 이거 소년의 어떤 심리가 드러나? 맞아, 부끄러움. 당황. 자, 얘들아 봐봐.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적인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소설이라는 게 좀 미묘한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한 시점이 메인이 되긴 하지만 꼭 요것만의 특징을 다 따라가지 않는데도 현대소설에서는 특히나 많거든? 즉 봐봐. 달렸다, 더 달렸다. 이때 소녀는 부끄러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 없지. 근데 우리는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 쟤 부끄러워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소년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인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 만약에 이제 선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소년의 심정을 뭐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겠지. 괜찮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몸을 가릴 때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소년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 미간이 아찔하면서 코피가 흘러났는데 이때 얘는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막 계속 달린 거야. 이때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대. 실제로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봐봐. 아까 소녀가 소년한테 이 바보라고 한 거는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고 내 맘 몰라주고 서운행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건 사실상 얘 환청 같은 거지. 어떤 마음이 반영될 걸까? 왜 이렇게 들리는 것만 같다고 했어? 맞아. 여기서는 그 뭔가 그리워하다가 막상 봤는데 바보같이 도망쳐버렸잖아. 쪽팔려서 도망쳐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나 왜 이렇게 용기 없이 굴지? 하는 어떤 자책,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용기 없이 그냥 도망쳐버렸잖아. 우스운 꼴도 보이고. 용기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들. 자, 시간이 흘렀어. 토요일이었대.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답답한 그런 순간들은 다 지나가고 본격적인 썸의 단계에 들어서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공간의 이동이 조금 중심적으로 드러나거든? 이 부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부분, 쌤이 필기할 공간을 좀 써놓을게요. 이 정도 지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처음에는 개울가에 이르렀어. 드디어 둘이 며칠 만에 조우를 한 거지. 자, 이때 하고 소녀가 말했어. 나는 나가 아니라 소녀는 못 들은 채 했대. 얘들아, 못 들은 채. 왜? 듣기 싫어서? 못 들은 채 했지. 맞아. 극혐해서가 아니라 얘랑 말도 섞기 싫어. 이게 아니라 좋은데 부끄러운 거야. 이거 부끄러워서야. 부끄러워서. 자, 이 개울가에서 소년에게 하고 말을 걸었어. 그러면서 야,
이거 무슨 주개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질문을 던졌어. 자, 얘가 이제 보다 못해서 말을 먼저 걸기 시작했단 말이지. 자,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가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쳐서 얼른 소녀의 이제 손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대. 게다가 이렇게 됐다. 어때? 왜 그런 거야? 고개를 떨궜어. 맞아. 지금 걔 굉장히 계속 수줍고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또 대답은 합니다. 비단주개야 하니까 어머 비단주개 이름도 참 곱다 하고 이제 여자애가 대답을 하잖아. 자, 여기에서도 소년과 소녀의 어떤 그 성격이나 행동이 대두가 되지. 소녀가 질문을 던진 건 상대적으로 소년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거고, 얘는 눈 마주치고 고개를 떨구고 목 드는 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소년의 소극적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계율가에서는 어떤 소녀의 적극성과 소년의 소극성을 우리가 그 귀여운 장면을 확인했어. 자, 그러다가 어찌저찌 같이 길에 왔나봐. 어디에 왔어, 둘이 같이? 맞아, 갈림길이 등장했네. 갈림길은 뭐냐면 이제 길이 나뉘는 거잖아. 갈림길은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해야 되는데, 소녀는 아랫마을 쪽으로 가야 됐고, 소녀는 약간 발음이 비슷하지. 소녀, 여자애는 아랫마을, 남자애는 윗마을로 가야 했단 말이야. 자, 이때 소녀가, 우리 여자애가 제안을 합니다. 얘, 저 선 너머에 가본 적 있니? 우리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또 제안을 하지. 소녀가 소년한테 제안을 하는데, 소녀는 약간 갈등을 한단 말이야. 야, 저래부터 멀다 하면서 뭔가 이제 그래 가자라고 선뜻 말을 못한단 말이야. 이때 다시 한번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대. 자, 이것도 손연이 생각하기에 제가 뭔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아까의 그 바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상남자가 그래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딱 못하고 이렇게 수줍어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책, 뭐 부끄러움 이런 거라고 하겠,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제안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 내지는 부끄러움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너네 둘 다 필기가 빠르구나. 자, 소녀의 어디를 같이 가보자는 제안, 소년의 어떤 망설임 같은 게 드러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논 사이길로 들어섰대. 벼 가을 걷지 않은 그런 곁을 지나서 허수아비가 서 있었대. 자, 이때 또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이제 소녀는 집에 들어가서 턴노는 참새를 내가 쫓아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자, 이 부분은 뭘까? 갈등이야. 자, 외적 갈등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는 소년의 내적 갈등. 어떻게? 소녀랑 놀고 싶어. 뭐랑 갈등해? 뭔가 집안일 도와야 될 것 같아. 에 대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결국 우리 소년, 남자애는 그맘때 아이들답게 뭔가 여자애랑 같이 있고 싶은 그걸 더 택했단 말이야. 왜? 여자애가 너무 예뻤거든. 그 옆에 볼래? 아, 재밌다. 약간 얘들아, 그 예쁜 첫사랑 필터 같은 거 껴고 생각해봐. 끼고 생각해봐.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막 흔들어대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뭔가 우와 이런 게 아니라 이 남자의 눈은 약간 요런 필터가 껴있는 거야. 자, 허수아비가 되고 우쭐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걸 보는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가 펴였대. 그래서 우와 이게 아니라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청순 여리여리 약간 귀염뽀짝한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서 뭐 중요한 표현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허수아비가 되고 우쭐거리면서 춤을 춘다. 얘들아, 허수아비가 춤춘대. 이것도 비유법의 하나겠지. 이거 뭐게? 그렇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소설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소녀가 굉장히 해맑고 아이답고 예쁘게 깨르르 웃다가 저기도 허수아비 있네 하고 막 달려갔어. 이때 소년 같이 달려갑니다. 그 뒤를 소년도 같이 달려가. 얘들아, 뭐가 끝났어? 갈등이 끝났어. 이걸 선택한 거야. 자, 이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상남자스러운 면모들이 이제 나온다. 심지어 소녀의 곁을 스쳐서 달리는 거야. 소녀의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가 막 먼저 앞당하려서 달리기도 해. 여기서부터 뭔가 소년의 적극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얘 굉장히 사랑꾼이거든? 소년의 적극성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파트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의 걱정. 네? 이거 적극성이. 소녀의 곁을 스쳐서 그냥 달리는 부분. 이제 얘도 따라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앞서 달리고 그러잖아. 뭔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려는 듯이 막 그냥 달려버리잖아. 그동안 어떡하지 막 망설이고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 마음을 막 표현하는 적극성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야. 있잖아? 자, 여기 볼게요. 자,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서 막 부딪혀. 쪽빛이 푸른 빛으로 이제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이렇게 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야. 막 어지러워.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 지금 소년은 막 달리면서 어지러워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뭔가 빈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지. 이 달리는 기분이 굉장히 뭔가 흥분되고 설레기 때문이야. 얘는 되게 괜히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아, 독수리가 하늘에서 굉장히 어지럽게 구네? 독수리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이 선택한 거, 소녀와 함께 있기로 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고 어지러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어지럽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지럽다. 여기다 써줄게. 자, 표면적으로는 뭐야? 독수리 탓이야. 독수리가 하늘에서 뺑뺑 돌고 있어. 어지러워. 라고 하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뭐야? 흥분되고 굉장히 설레는 그런 마음이겠지. 괜찮습니까? 나 여기 부분 지울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논 사이길에서는 소년이 어떡하지? 내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자로 넘어갈게요. 자, 그 직전에 소녀도 막 허수아비 흔들면서 좀 전 허수아비가 조금 더 우쭐거린다는 거 뭐야? 소녀가 막 신나가지고 더 세게 흔들고 막 이랬다는 거지. 지금 둘 다 신이 난 거야. 괜찮아?
자, 자로 갈게요. 논이 끝난 곳에 이번에는 도랑이 하나 있었대. 도랑으로 넘어갈게. 소녀가 먼저 뛰어서 건넙니다. 거기서 산밑까지는 밭이었대. 그 다음에 밭머리를 지나가지고 저기 보니 원두박 이제 참외 맛있니? 라고 하니까 이제 남자애가 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은 더 좋다 하니까 여자애가 아 나도 하나 먹어봤으면 막 이런 대화를 합니다. 자, 이번에 소년이 참외를 따다 주진 않고 봐봐. 소년이 무밭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둥 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얘한테 주고 먹는 시범도 보이고 하는 파트가 잘 나오거든?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에 소녀에게 한 밑 건네고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이렇게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 후에 이제 우적우적 깨문대. 그래서 소녀도 따라했대. 그걸 보고. 자, 여기서부터는 소년이 적극적으로 뭔가 밭 밑에 내려가서 소녀한테 먹을 걸 주기 시작했지. 자, 요것도 소년의 적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표시해주면 돼. 소년의 적극성.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너희 생무 먹어봤어? 선생님도 이렇게 생무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왜 너희 깍두기는 먹지? 무김치. 그게 가끔 되게 달 때가 있어. 그게 설탕 넣어서 다는 게 아니라 되게 맛있는 무는 생무를 먹어도 되게 달달한 맛이 올라와서 그렇거든? 근데 이게 깍두기가 되게 떫을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무 자체가 떫어서 그래. 하필 맵고 지리고 떫은 무를 갖고 왔나 봐. 그래서 이제 소녀가 아 맵고 저희 지려 하면서 집어 던졌대. 그러니까 남자애도 아 참 맛없어 못 먹겠다 하고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대. 요거는 왜 그럴까? 소녀가 저 기집애가 감히 내 마음을 거절해?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 너희 보통 또래가 뭔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친해지고 싶으면 난 아닌데? 안 그러고 그냥 뭔가 동조해주는 척을 하잖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첫 번째로 뭔가 맛있으라고 준 건데 맛없으니까 좀 무안하고 머쓱해. 그리고 두 번째, 나도 너처럼 같은 생각이야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뭔가 소녀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 무밭에서 그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버리는 그런 부분 있지. 물을 맛없어 하면서 팽개치는 부분은 뭔가 머쓱 무안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녀에 대해서 막 실망한 건 아니야. 잘 보이고 싶었는데 떫은 거 주니까 이제 뭔가 머쓱한 거지. 두 번째로는 같은 행동을 해서 소녀와 친해지고 싶어함. 이런 심리가 반영된 부분이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녀가 산 너머로 가자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거의 이제 산이 가까워진 거야. 도랑이 갔다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아까 쌤 여기 지워버리긴 했는데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잖아. 단풍잎도 가을과 관련된 그런 배경이겠지. 자, 소녀가 이번에도 우와 하면서 달려갔어. 자, 근데 이번에는 소년이 따라 달리지 않았대. 힘들어서? 아니, 뒤에 볼까?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하면서 이제 꽃을 꺾어서 이제 얘한테 주는 거지. 이건 들국화, 이건 쌀이꽃, 이건 도라지 꽃이야 하면서. 자, 소녀는 소녀에게 무엇을 줘? 꽃?
꽃을 꺾어준단 말이야. 이것도 소년의 적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이제 여자애가 막 좋아하면서 아 보라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나는 보랏빛이 좋아. 근데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이러니까 남자애가 마타리꽃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이제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막 이렇게 해보이면서 약간 상기된 얼굴, 약간 붉어진 얼굴에 살포한 보조개를 떠올리면서 자 이것도 얘들아 소녀를 굉장히 예쁘게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필터가 씌인 거지 왜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보조개 떠올리면서 이렇게 웃는 부분이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자 얘들아 쌤이 한 페이지만 더 해보고 문제 풀게 해도 될까? 한 페이지 정도만 더 나가보자. 자 이번에 다시 소년이 꽃을 또 한 움큼을 뽑아온 거야. 자 이때 또 되게 예쁘다. 얘가 한 움큼을 꼽아가지고 마침 선생님 꽃이 있는데 많이 시들어 버렸어. 이 중에서 그 싱싱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이제 얘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건 버리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버리지 마로. 그거 다 나 달래.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자, 지금 소녀는 소녀에게 꽃을 줄 때 싱싱한 것만 골라서 주려고 한단 말이야. 뭐야? 굉장히 정성 어린 거지. 이때 소녀는 소년에게 버리지 마 라고 하잖아. 왜? 얘가 그 꽃을 꺾어다 주는 게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 마음 다 나한테 달라는 거지. 즉 소년의 정성을 어떻게 여겨?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소녀는 소녀에게, 소년은 소년에게. 필기 다 했어? 네, 넘어갈게요. 자, 산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는 뭔가 꽃을 매개로 해서 지금 꽁냥꽁냥 하고 있는 그 파트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 산의 아주 높은 곳, 산마루까지로 올라갔습니다. 자, 둘이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골짜기에는 오손도손 이제 초가집이 모여 있었고, 이 산마루에 있는 이제 이렇게 초가집 막 이렇게 있었고, 이제 바위에 둘이 나란히 걸터 앉았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어때?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나란히 붙어 앉았단 말이야. 둘이 그새 친해진 거야. 그치? 둘이 많이 가까워졌어.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대. 이제 둘만의 세상인 거지.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그 풀냄새를 샥 하고 퍼뜨리고 있었대. 계속 지금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지금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비탈진 곳에 이건 무슨 꽃이지? 하고 또 여자애가 물어봅니다. 어떤 칡덩굴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뭔가 꽃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칡덩굴을 보니까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꽃 같다. 너희 등나무 알아? 효준이 알아? 이렇게 얽힌 것을 등나무 거기 열린 게 등꽃이잖아. 등꽃 같대. 등꽃을 보니까 학교에 큰 등나무가 떠오르고 그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물들 생각이 난다 하면서 이제 칡덩굴은 소녀의 어떤 친구 전학 오기 전 친구들을 떠올리는 이런 거 보통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뭘까? 보통 떠올리게 하는 역할, 뭔가 소통의 연결수단 이런 거 보통 개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비탈긴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낑차낑차 하면서 이제 꽃을 따르고 했는데, 여자애 이제 너희 대충 스포 봐서 알겠지만 원래도 몸이 약하고 가녀릴 거 아니야. 살 끊기지 않았다가 에롱 하고 미끄러지고, 그때 이제 직통구를 그려주었어. 소년이 놀라서 막 달려갔어. 달려가면서 이제 소녀가 손을 내미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이끌어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대. 되게 스윗하지 않니 얘들아? 다치게 냅둘 바에 내가 꺾어줬을 걸 하면서 뉘우친대. 자, 그래서 그 뉘우치는 그런 부분 있지? 이제 뭔가 안타깝고 소녀가 다치니까 마음이 아프고 왜 다치게 냅뒀을까 하는 미안함, 이런 것들 충분히 너희가 유추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뱉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무릎에 입술을 대고 그 피를 이제 빨기 시작했대더라. 이거 무슨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지. 뭔가 다쳐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피를 멈추게 하려고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어나서 막 달렸다가 하면서 돌아오니까 이렇게 송진 뭔지 알아? 소나무 그 진 같은 거를, 소나무에서 나오는 걸 송진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거를 상처에다가 바르면 낫는데 하면서 이제 얘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생채기에다가 뭔가 이제 피를 이제 빨아서 이제 뱉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송진을 발라주는 그 모든 장면 있지? 즉, 소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부분 있지? 요 부분도 뭐다? 소년 굉장히 적극적이다. 아까 그 수줍어던 애 어디 갔어? 그치? 자, 그러면서는 뭔가 이렇게 소녀도 이제 다쳤고 했으니까 얘가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해서 누런 어린 송아지한테 가가지고 소년이 되게 멋있게, 얘들아, 이 장면은 뭐야? 이렇게 뭔가 왕자님이 말을 의차해서 비릿하고 올라타듯이 얘도 뭔가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송아지를 이렇게 훌짜 해서 겉비를 이렇게 바짝 잡아주고 울차 하면서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막 송아지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소녀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여자아이는 못할 거 아니야. 나 어때? 멋있지? 자랑스럽지? 약간 이런 걸 이제 멋있음을 뿜뿜하고 싶어하는 그런 귀여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때 송아지가 껑충거리면서 돌아간다. 그 밑에 니은 부분 볼래요?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쌤이 방금 막 나름 이렇게 막 뭔가 오버액션 하면서 묘사를 해줬는데, 생각해봐. 송아지가 껑충껑충거리니까 이제 화면이 흔들흔들 할 거 아니야. 그 흔들흔들 하는 모습에 소녀의 흰 얼굴,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대. 어지럽대. 이것도 뭐야? 소녀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필터가 쓰인 거지. 괜찮아? 소녀가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 무엇 같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이 쓰였어? 직유법이 쓰였어. 뭐뭐 같다니까 직유법이고, 자, 꽃묶음은 보조관념인 거지. 원관념은 뭐냐? 소녀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다. 소녀의 모습이 원관념인 거지. 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소녀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걸 보고 꽃묶음을 떠올린 거지.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뭔가 말랑통떡했고 그 밑에 자랑스러웠다, 여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정도 하면은 소설의 반절 정도 왔거든? 옆에 날개 부분 문제 후다닥 가볍게 풀어볼래? 후다닥 가볍게 풀어보고 채점은 다음 시간까지 해오고 선생님이 지금 딱 6시 59분 됐거든? 7시 10분부터 수업 시작할게. 그 안에 이제 가볍게 쉬거나 문제 후다닥 풀면 됩니다. 알았지? 잠깐 끊고 갈게요. 이거 14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부터 다. 근데 이거 다 못하겠다. 일단 쉬고 싶다 하면 숙제를 다 풀어와. 7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